대외협력부 이지혜입니다. 저희가 리허설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영상 송출 시스템이 다운됐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다들 너무 기다리셨을 저희 홍기님과의 역작 캠페인 영상을 지금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쉬운데요. 시스템이 복구되는 대로 그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오늘 환웅성 한선염 죄송합니다. 환웅성 한선염 인식개선 웹드라마 보통의 날 성공개 시사회에 함께하고자 먼 걸음 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봄의 기운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3월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2023년 12월 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그리고 오해, 편견으로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환자분들께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죠. 저희 이용기님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많은 미디어에서 저희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셨었고 무엇보다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환자분들께서 덕분에 자신의 질환을 제대로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기사 댓글이나 여러 통로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홍기님과 함께한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이제 홍기님이 가수로서의 영향력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홍기님이 환웅성 한선염 환자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해주셨던 그 스토리의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을 텐데 진단 박락을 겪으면서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제 병원만 전전하던 환자분들이 빠르게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주신 그 스토리의 힘이 실로 대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7분의 환웅성 한선염 환자분들을 모시고 환웅성 한선염 환자 스토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참여해주신 환우분들의 실제 경험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단편 드라마가 바로 오늘 선보이는 보통의 날입니다. 매일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날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통의 날이 나에게만큼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스토리 워크숍과 이번 웹드라마 캠페인을 통해서 환웅성 한선염 환자분들의 보통의 날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사회에 특별한 분들이 많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환웅성 한선염 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에 함께 해주셨던 밴드 FT 아일랜드 보컬 이용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따 드라마 본편을 상영하고 나서 두 분을 함께 무대에 모시고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웅성 한선염 환자분들과 보호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많이 모신 만큼 인사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먼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며 환웅성 한선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힘써주고 계신 질환 전문가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피부과 김혜원 교수님을 모시고 짧은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에서 이렇게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뵙지만 이렇게 또 멋있는 공간에서 또 우리 환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서 하는 경험은 저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환 인식 캠페인의 시작인 오늘 이용기님 통해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용기를 얻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좀 더 잘 치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웹드라마 처음 이제 환자 8분 2023년 저희와 함께 환웅성 한선염 인식개선 캠페인에 참여해서 질환을 널리 알리는 데 가장 힘써주신 분입니다. 가수이자 배우로도 활동 중이신 밴드 FT 아일랜드 보컬 이용기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웅성
한선영 환자 이용기입니다. 사실 이 캠페인을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환우분들이 꼭 조금이나마 더 나은 개선 방법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또 웹 드라마까지 만들어지고 정말 다행히 또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셔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지만 많은 분들, 지금 저와 같은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이 더 이 웹드라마를 통해서 당당히 병원을 찾아가실 수 있는 시간을 얻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하실 텐데요.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던 화능성 한선염 환자분들은 상상도 못할 날카로운 통증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노출되는 차별의 시선과 그로 인한 우울, 불안감, 이런 정서적인 고통들을 함께 겪고 계셨습니다. 저희 웹드라마 보통의 날을 통해서 화능성 한선염 질환이, 그리고 질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편견들이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은 분들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 점에 집중해서 드라마를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스토리 워크숍 참여자 중에 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윤경님은 이번 웹드라마 제작 과정에 자문 형태로 참가하시며 가장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윤경님을 무대로 잠시 모시고 소감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미리 기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저희 윤경님이 일반인이시고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사진 촬영 및 보도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경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이메일로 미리 보내주셔서 몇 번 봤는데 여기 와서 다시 봐도 또 되게 울컥하고, 제가 진료실에서는 한 5분 이렇게 진료를 보면서 그 환자들의 증상에만 집중하고 어떻게 치료할까 막 변변만 봤는데, 이제 환자의 얼굴 그리고 속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렇게 방 안에 이렇게 약간 어둠과 빛이 있는 그 공간에 앉아서 환자가 자기 자신이랑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사실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환자들이 위축되고 질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냐하면 이게 이 팔로 하거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런 직업인 경우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항상 직업을 물어보는데, 그래도 되게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이용기님을 비롯해서 해서 환자분들의 그런 마음을 보게 돼서 정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엉덩이랑 사타구니 쪽 위주로 발병을 많이 했었었는데, 뭐 지금도 있지만, 근데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종기라고 칭하면서 하는 말들의 상처를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를 받기가 너무 싫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정말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재작년에 홍기님과 진행했던 그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문서로만 보던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홍기님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아프다라고 그 통증이 심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제가 처음으로 느끼게 됐던 것 같고 그 홍기님의 캠페인이 나가고 나서 많은 환자분들은 이 화농성 한선염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굉장히 아팠을 거고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심했을 거고 말도 못할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 저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니 그거에서 되게 많이 이제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댓글이나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던 것 같은데 홍기님도 나름 거기까지 가기까지도 많은 어려움들과 본인 스스로의 명과 암을 보는 시간들이 좀 있으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많았습니다. 연습생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 보는 친구들이 지금의 멤버들이 지금 사실 그때 처방받았던 바르는 약 이런 것도 먹는 약은 뭐 항생제나 뭐 진통제, 소염제 뭐 이런 거밖에 안 줘요. 근데 그걸 먹어봐야 안 없어져요. 워낙 사이즈가 크고 근데 이제 그런 처음 보는 친구들이 저의 그걸 발라주겠다고 막 비닐장갑 끼고 약 발라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이게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촬영 중간에 나온 적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예능 프로에 나왔을 때 보면 초반에 나왔다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몇 번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 나가기로 했는데 취소가 된다거나 공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자기 스스로에게 욕을 하게 되더라고. 왜 나한테 이러지? 아까 막 그랬잖아요. 진짜 제 스스로한테 그랬어. 왜 이러지? 네, 흔치 않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젠 알지만 그 당시에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많이 났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걸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정말 겪어보신 분만 아실 수 있는 그런 고통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드라마 곳곳에도 그런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 이제 증상이라든지 사회적 시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갖는 좌절 또 희망 이런 것들을 좀 다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시면 드라마 장면에 우리나라 분장 기술이 저렇게 좋은가 너무 제가 저분이 환자는 아니시죠. 네, 굉장히 분장이 잘 된 것 같고 또 이제 드라마에서는 잠깐 지나갔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약간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파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은지 씨가 이렇게 아파하는 통증이 사실은 한 100명 중에 4명 환자들 중에 한 4, 5명 정도는 이 세상에서 겪어볼 수 없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사실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출혈이라든지 이제 농이 나와서 티셔츠가 흥건히 젖는다든지 이런 외적인 것도 환자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라서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은지가 회사의 여벌 옷을 서랍 속에 넣고 다니는 장면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예요. 저도 촬영장에 이럴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저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 촬영을 했었을 때 매니저분들이 속옷 여벌을 준비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큰 패드 있잖아요. 그거 혹시 그러니까 너무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해야 할 때는 이 두꺼운 스펀지 같은 그거를 겹겹이 해서 충격이 오질 않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환 인식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춘기 때 생기는데 이제 종기라고 하면 저기서도 나왔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지냐, 일을 빠지냐, 뭐 학교를 빠지고 학원을 빠지냐, 엄마한테도 혼나고 또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부분이랑은 좀 달리 이게 개미불처럼 이렇게 파고드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들조차도 이게 세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면역 반응에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렇게 그 모낭 주변에 이렇게 입구가 막히면서 동그랗게 종기가 생기는 단계부터 그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터널을 녹노관을 형성하는 단계가 되면 저때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붓고 열나고 온몸이 다 이렇게 거의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팔에 야구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좀 터지면 좀 낫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기님 생각나는 환자분 사례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실 너무 다 통증이 대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불편함이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요. 이제 조사에 따르면 한 100명 중에 60명 정도는 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기 낳는 통증과 가깝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5-5-5명 정도 되고, 그리고 이런 통증이나 이제 종기 자체 그리고 이렇게 배농이 나오는 것 때문에 직장이나 회사를 빠지는 경우가 외국의 조사에 따르면 한 60%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끼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 은지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외에도 이제 사람들의 오해와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교수님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고등학교 때 무슨 종기로 야자를 빼냐라고 하면서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혹시 캐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코를 막고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나 지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 말들도 했었죠. 그리고 뭐 나중에 남편이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왜 컨디션 관리를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못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정말 상처가 되는 말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대본을 쓸 때 여기에 나왔던 말들은 정말 작년에 진행했던 스토리 워크샵에 참여하셨던 환자분들께서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 저희한테 전해주셨고 그런 말들을 대본에 직접 반영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런 일상을 계속 겪고 계시는 거죠. 혹시 홍기님도 가장 상처가 되었던 말이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정말 저도 제일 먼저 들었던 말이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왜 컨디션 관리를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렇게 그 지경까지 만드냐, 많이 싸웠죠. 겪어보시라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교수님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근데 이제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울증이나 뭐 다른 불안장애나 이렇게 사실은 화농성 한선염의 여러 가지 중증도에 따라서 더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통증이 심한 만성질환은 이런 우울감이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보면 저는 이 화농성 한선염에서 이러한 정신적인 그런 불편함이 그리고 이렇게 나쁜 생각까지 하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시는 경우가 진단이 늦어지기 때문에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청소년기에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때 막 사춘기 때 그렇지 않아도 막 뭔가 짜증이 나 있는데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화가 나고 또 통증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일상생활에 또는 학업에 장애가 되고 그런 그 초기에 우리 환자들이 이 질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런 우울 질환의 발생률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뭐 화농성 한선염의 어떤 부가적인 증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질환을 잘 극복하고 관리하면 아마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 질환에 대해서 누구보다 용기를 가지고 대중들 앞에 서시기도 하셨고 이제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 질환을 잘 설명하셨던 이야기들을 또 지난번에 한번 해주시기도 하셨어서 화농성 한선염 환자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이 질환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이 종기가 발현이 되고 나서 너무 아파서 내가 뭘 할 수가 없을 때 제일 먼저 주변에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진지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할 정도로 보고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믿으실래요? 제가 진짜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열도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열도 재도 열도 높고 땀도 엄청 나고 걸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주변 분들이 처음에 잘 안 믿으세요. 야 그냥 여드름 난 거 아니야? 여드름 난 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냥 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보여드릴게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냥 당당하게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을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많은 사람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래도 그걸 꼭 당당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너무 아파요. 진짜. 왜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못해라는 말이 너가 좀 더 잘하면 이 질환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처럼 들릴 텐데 사실 환자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본인이 느끼는 바를 주변에 솔직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용기를 갖게 되는 게 우리 용기님 같이 이렇게 잘 드러내주시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속으로 감추고 병원에도 오지 않고 그냥 숨기다가 증상이 자꾸 진행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고 사실 의사들도 이게 자꾸 재발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힘들어하고 환자들도 힘들어하는 질환인 건 맞습니다. 다른 만성 질환도 근데 마찬가지라서요. 당뇨나 고혈압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이고 당뇨나 고혈압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이제 증상이 심해지는 것 또는 이제 혈당이 올라가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화농성 한선염도 그 진단 단계에 따라서 경증의 환자들은 그냥 독보제만으로도 잘 관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단계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를 하면 물론 재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더 자꾸 진행하는 것을 확실히 받고 또 일상생활에 충분히 더 훌륭하게 매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기님 자리해 주셨을 때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기대하는 부분이 다른 환자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기를 기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오시지 못하셨지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그리고 많이 기사들을 접하시게 될 환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진짜 어린 나이에 이 질환을 얻고 나서 컴플렉스가 엉덩이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번 캠페인 할 때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지만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정말 개미지옥 같거든요. 한 곳에서 발현했다가 얘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나타나요. 그래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선생님들 전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꼭 병원 찾아가서 체질 검사를 한다든지 피 검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옛날로 돌아가면 전 진짜 상담을 제일 먼저 받으러 뛰어갈 것 같아요. 꼭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너무 커집니다.
네, 오늘 주제가 Shine on Light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화농성 선염이 굉장히 이제 중증이고 난시성이고 오래가는 질환인 거는 맞지만 최근에 한 그 10년 사이에 많은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과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피부과 질환 중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약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는 토론과 노력을 과학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병원 갔는데 별거 없어서 그러더라도 다시 오시면 또 우리 피부과 전문의와 새로운 그런 치료 방법을 모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화농성 한선염 환자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홍기님 그리고 김혜원 교수님과 화농성 한선염 질환이 환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환자 케이스들과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은 그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질환도 아니고 숨겨야 할 흠도 아니라는 말씀들이 오늘도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화농성 한선염의 환자분들의 용기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도 오늘 한번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모든 환자분들께 누구보다 힘들었을 과정을 잘 견디고 있음에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시간이